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저희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지금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곁에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잘 시청하시면은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할게요. 30년이라고 하면 이제 계란 한 판이 생각이 나고요. 네. 서울에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도시 성장을 하는 시대가 있죠. 네. 그건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인데 네. 그때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요. 어떤 변화도 있었냐면 중산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주택 수요를 굉장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것들이 강남이라든가 목동, 상계,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고 있는 고덕, 또 개포지구 이런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벌써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80년대, 90년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노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수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그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9년 대비 서울시 통계 자료인데 2023년까지만 보더라도 올라가는 비율 보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2019년 대비하면 거의 한 46% 정도의 이 노후 아파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흐르면 더 하겠죠.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30년 이상이 조금 더 올라갔고 이걸 전체 수치로 따져보면 자,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구 수가 약 한 16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65만 가구 정도 되니까 이 중에 42만이면 거의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면 간단해요. 그냥 내 집 중에 한 집이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행히 정책적으로 요즘 많이 지원을 한다고 바뀌고 있죠.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시선도 존재를 하는 시장은 사실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약간 투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원활한 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사실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규제도 완화되고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좀 보실까요? 먼저 전망부터 보자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노후주택을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죠. 물리적 요건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 요건을 조금 더 중시둬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고 있고 또 사업성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지금 연구들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련된 논문을 지금 발표를 해서 논문이 또 수록이 돼 있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개발할 때는 계획이 조금 미비했다라는 거죠. 네. 30년 뒤, 40년 뒤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촉박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앞으로 더 노후화돼서 이게 슬럼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정책이라든가 정책이 바뀔 것이고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의 환경도 바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것이다. 언제까지? 최소한 이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의 50% 이상의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좋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러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법제들도 꾸준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준공이 오래된, 그러니까 입주한 지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꼼꼼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시장은 점차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살이 넘은 구축 아파트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볼게요.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남과 과천은 분위기가 달라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조금 거래량이 이제 줄었거든요. 네. 지난 3월 이후부터 조금 줄었는데 특정한 지역들은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다 보면요, 당연히 신고가 거래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신고가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유독 지금 강남과 과천은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신고가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50%를 다 상회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냐면 지역적인 선택지가 지금 확실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뭐 볼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강남은 사실 전국적인 수요자예요. 전국적인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고 아니 근데 과천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관심을 두겠지만은 과천은 강남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인접지면서 강남의 배후 주거지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재건축해서 입주한 단지들이 약간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띠면서 여기 또한 수요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결국은 집중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하고도 조금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양극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런 시장을 조금 순응하시면 돼요. 순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는 지역적 선택, 그리고 그 지역적 선택에서 선도단지들에 대한 선택은 더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선도단지들이 집중을 하고 가격을 상승해주는 견인 역할을 해주면은 결국 그 선도단지가 가격이 오름으로써 지역 전체가 오를 것이고요. 그 지역이 오름으로써 그 지역과 비슷한 여건을 갖춘 지역 또한 풍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나치게 상급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여건에 맞게 만약에 1급, 2급, 3급지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3급지만 갈 거야라고 자꾸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1급지를 가기 위한 2급지 또는 2급지를 가기 위한 3급지 또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관망하는 자세를 길게 유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여건에 맞춰서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조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께서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저희 화면 보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 막 지났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많은 분들 벌써부터 전화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현재 미아동에서 네. 2002년에 이제 준공된 20평대 SK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요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견적이 샷시 포함해서 거의 5천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이라도 이거를 팔고 음. 이제 대출을 이제 팔면은 이제 대출 제외하고 한 4억 정도가 나오고 네. 현재 지금 제가 현금 자산이 있는 게 7천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4억 7천으로 이제 가용 자금에다가 대출을 이제 받아서 몸테크를 해야 하는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곳으로 조금 옮기면 좋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옮기는 게 나은 거면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 여기에 이제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그런 좀 메리트가 있는 데가 있으면 추천을 좀 받으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미아동의 SK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얘기는 나왔는데 견적은 받으셨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자금으로 옮겨갈 만한 데가 있는지 저희 이동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하는 주택이 이제 입주한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견적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 비용을 투입했을 때 내 거주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과연 향후의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생길 것인가. 이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저희가 9년 전에 들어왔을 때 네. 3억 천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좀 내려서 이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저라면 조금 갈아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네네. 차라리 이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자, 해당 단지가 가격이 오를 것이 더 많은 그러니까 폭이 더 넓을 것이냐 아니면 나보다 선도하는 단지들이 가격이 더 높게 오를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같은 비용을 투입한다라면?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게 집을 수리한다고 이게 매매가에 사실 반영되진 않아요, 나중에. 내가 공사비 5천 들였다고 5천 다 받을 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아파트보다 좀 가격 상승 시장을 만났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고민이 한 가지가 이 해당 지역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 때문에 한 3년을 더 거주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지역을 잘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듬어 보셔야 되냐면 SK 아파트면 여기 한 이쪽 그 미아동 이쪽인 것 같은데 네네. 여기 보시게 되면 미아동 여기 있고 바로 이 기름뉴타운이랑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기름뉴타운이랑 붙어 있고 바로 옆쪽에 보면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고 그 여기는 아직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아시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럼 둘 중에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지역적으로 공교롭게도 미아뉴타운과 기름뉴타운이 붙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자, 미아뉴타운이 가격을 선도해줘요? 기름뉴타운이 가격을 선도해줘요? 해당 지역에서. 기름이 올라가야 다음으로 미아가 올라가죠. 네네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기름뉴타운 쪽을 한번 눈여겨볼까?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여기서도 특징이 갈려요. 기름뉴타운과 미아뉴타운 각각의 선도단지가 있을 거예요. 이 선도단지를 보면은 기름뉴타운이야 당연히 최근에 입주한 곳이 선도단지일 거고 미아뉴타운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이 선도단지일 거고 그렇지 않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선도단지가 올라야 옆으로 자꾸 퍼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네네. 선도단지가 올라가야 자꾸 가격이 퍼져서 SK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에서 최대한 선도단지로 붙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자, 최대한 선도단지로 붙어서 나가고 여기 새 아파트까지 못 갈 경우에는 그럼 이 마지막 선택한 미아뉴타운의 가격과 기름뉴타운의 가격을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안 난다라면 바로 그리 갈아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담보대출이 한 2억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갈아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담보대출 한 4억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갈아타면서 받는 대출이니까 나의 네. 자산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네네. 자, 내 집을 마련을 하건 투자를 하건 부동산이 가장 좋은 부동산을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렛대 원리가 가장 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만약에 이쪽 내에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단지를 한번 골라 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제 욕심에는 지역을 아예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아,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예, 그 뭐냐면 학교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대출을 얻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비용하고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비용하고 네. 예를 들면 내가 임대로 거주하고 투자로 투자용 주택을 구입했을 때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네. 이걸 비교를 해봐서 큰 무리 차이가 없다라면 저 같으면 아이 때문에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이 지역 내에서 무리해서 갈아타는 것보다는 이 지역 내에서는 그냥 임대 시장이 한 3년 정도 머물고 투자는 어디로 갈아타냐.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내 가용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주택의 가격이 더 높게 뛸 수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광운대 역세권이네요. 예, 맞아요. 광운대 역세권. 여기 누가 봐도 지금 다 아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차선책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창동 역세권. 여기. 자, 광운대 역세권을 1순위로 보시고 창동 역세권의 아래쪽에 보면 주공단지들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 있죠? 네네. 여기를 2순위로 보시고. 근데 제가 그러면 여기 아니 노원역이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호재가 겹쳐 있죠. GTX C노선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재건축. 세 가지네요. 그죠? 교통 호재에. 그죠? 네. 재건축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역세권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실제 자산을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는 확장시키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SK 단지 근처에 뭐 두산이나 레미안이나 이쪽으로는 옮길 생각 없이 만일에 옮기게 되면 광운대라던가 노원이나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매는 아, 네네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아, 그럼 그리고 내가 알겠- 거주해야 되는 지역은 한 3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고 그랬더니 내 보유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월세를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3년 동안 네. 들어가는 월세 비용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네.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아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3년 정도는 이 일대에서 임대로 머무르시고 투자는 또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나의 성향에 맞게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음. 광교 더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매도하고 상도동의 그 LIG 건영이나 본동 신동아 그리고 노량진 우성으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괜찮을지 하고 네. 아니면 아예 광교 더샵을 매도를 안 하고 보유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네. 이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간단하긴 하지만 가야 할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광교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상도 노량진도 가봐야 되고요. 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광교에 지금 새 아파트 주상복합을 팔고 서울로 오는 게 맞는 것이냐가 첫 번째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아까 보신 데가 뭐 노량진에 뭐 세 개 단지, 두 개 단지인가요? 세 개 단지인가요? 상도동, 본동, 노량진에서 3개 봤어요. 세 개 단지를 보셨어요? 네네. 거기보다는 다른 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럼 왜 더샵을 파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더샵이 위치는 괜찮아요. 위치 좋고 여기 보면은 지도를 좀 키워서 볼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도 바로 붙어 있고 예를 들면 네. 여기 호수공원도 있고 괜찮죠? 그리고 네네. 나중에 여기 역세권 역도 들어올 거고 그죠? 네. 그럼 이 지금 기대치는 공사 중에 있어요. 현재 이 더샵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어느 정도 됐다고 반영이 보거든요.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샵이 주상복합이죠. 네. 네, 주상복합이지만 어느 정도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비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네네. 역세권으로 바뀌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 개통해서 여기 가격이 더 뛰는 게 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한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클 것이냐? 저는 생각한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격 상승은 더 크다라고 봐요.
아,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노량진을 보신 거예요. 네. 자, 노량진을 보셨는데 노량진을 보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투자, 그러니까 투자인데 왜 그 단지들을 보신 거예요? 저희 그 투자 개념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따져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비용 대비 저거를 처분했을 때 남는 비용 대비 투자할 수 있는 단지를 고르다 보니까 이걸 고르신 거예요. 그죠? 네네. 아까 뭐뭐뭐였죠? 아, 네. 노량진은 우성을 봤어요. 네, 그리고 상도동에 LIG 건영, 네. 본동에 신동아요. 자, 단지는 잘 보셨어요. 그리고 실거주가 강하게 뒷받침하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높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적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세 개 단지를 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노량진 뉴타운을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 노량진 뉴타운의 가격이 올라가면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돼서 여기 아파트 새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 뭐 모아타운도 되고 하면 이 단지들 전부 다 지금 효과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 효과를 보려면 저는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밥을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 하나 있죠 중간에. 네. 저기 아마 쌍용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신동아 리버파크도 있고. 이 단지가 먼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신 네. 우성이나 신동아나 건영은 사실상 얘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쉽지가 않을 때는 해당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구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붙어 있는 것들이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럼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을 접목한다면 당연히 그 붙어 있는 두 개 단지를 선택하셔야죠. 지역은 잘 보셨어요. 단지를 네.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었다. 네네. 따라서 그래서-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네. 조금 더 붙어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더 붙어서요. 네, 아시겠죠? 투자금 비슷할 거예요. 투자금 비슷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와, 이렇게 또 심플한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광교는 매도하시고 최대한 개발지에 붙어서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 바라는 노량진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44-851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강남 쪽에 좀 입성을 해보고 싶은데 네. 가용 자금이 적어서 고민하다가 좀 TV 보고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을 좀 받아서 한 3, 4억 정도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사실 좀 소액이라서 네.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투자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확실한 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강남 쪽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네. 아니면 다른 지역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3, 4억이 어떻게 작은 돈이겠습니까? 그죠? 와,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강남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3, 4억이 어떻게 소액이에요? 많잖아요. 돈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강남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조금 두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 그랬죠? 확정된 곳? 이 말씀하셨나요? 아니 확실한 확실한. 네. 확실. 자, 확실.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확실. 자,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에서 확실한 건 뭘까요, 도대체? 부동산에서 뭐가 확실한 걸까요? 결과거든요, 결과. 네. 그렇죠. 결과가 나야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나 있는 곳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강남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자,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다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비싸요. 비용이. 결국 내가 투자하려는 비용이 높죠. 네네.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격이 잘 오르고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인 상품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시장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단계, 사업 단계, 여기가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어때요?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이고 여기가 시간, 그러니까 단계. 자,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꾸 확실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이 확실한 데서 살려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은요, 확실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걸 찾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것. 확률이 높은 것.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확률이 높은 거는 내가 분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을. 어떠한 분석이냐면 특히 만약에 재개발이나 특히 서울에서 비용, 내가 보유한 자금 대비 만약 강남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재건축은 이미 물 건너갔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 재개발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럼 강남에서 재개발이 확률적으로 높은 곳이 어디냐? 설령 지금 당장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남에 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확실한 거를 찾다 보니까 내 3, 4억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걸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강남에서 그래서 어딘데 하면은 자, 재개발이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 서초부터 한번 가볼까요? 서초부터 보면은 이 방배동 지역 있고 서초동 지역 있고 또 어디 있죠? 양재동 있고 개포동 있고 또 역삼동 있고 여기 반포동 있고 여기 논현동 있고 또 여기 삼성동 일대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좀 여기 일원동도 있네요. 그 잠실동하고 삼전 이렇게 강남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단계를 너무 올라타서 이미 누구나 알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을 한번 내 자금 수준에 맞춰서 한번 후순위를 밀려놓는 거예요. 이미 얘기됐죠. 이미 사업 진행되니까 가격 높죠. 또 어디 있어요? 삼성동 가격 높죠. 또 어디 있죠? 일원동 확정돼서 가격 높죠. 그럼 나머지 군데 중에 도대체 지금 어떤 개발이 실제로 가능한 곳, 개발에 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민의 반대가 높지 않은 곳, 여기는 주민의 반대가 높아요. 여기 주민의 반대가 높아요. 왜 높냐고요? 여기는 이미 주거지가 상업화가 돼서 그 근린생활시로 바뀐 주택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 역삼동 일부 지역 힘들고 일부 지역 힘들지만 일부 지역은 가능. 서초동 일부 지역 힘들지만 일부 지역은 가능. 잠실동 가능. 삼전동 가능.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당 지역을 그러니까 분석은 이렇게 특히 재개발 시장 강남에서 재개발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중에서 몇몇 곳은 어떻게 했냐면 되게 똑똑했어요. 이 추진하시는 분들이. 반대 동의서까지 걷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반대 동의서 25% 30% 나오면 재개발 스톱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찬성 동의서도 거두면서 반대 동의서도 거뒀어요. 근데 반대 동의서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따라서 이렇게 분석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디가 좋은 건지 그리고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분석을 꼼꼼하게 한다라면 현재 보유자금 가지고 강남에 얼마든지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남을 내가 지금 진입하는데 당장 1, 2년 뒤에 결과물을 바라봐? 그거는 욕심이고 과욕이에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10년 뒤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용기가 안 나셨던 모양인데 그 강남 안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내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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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응암동에 힐스테이트 4차를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수역에 로이파크를 하나 갖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인데요. 네네. 둘 다 공동명의예요. 근데 힐스테이트는 지금 전세를 준 상태고 전세 갱신이 내년 9월에 만기고요. 네. 그리고 로이파크는 거주 중인데 네. 1가구 2주택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될지 어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 31년에 서부선이 개통된다 그러거든요. 힐스테이트 쪽에. 네. 그래서 보유했다가 그 서부선이 연장이 되면 좀 오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암동 힐스테이트, 이수 로이파크. 네네. 네, 두 개 갖고 계시고 이제 거주는 이수 쪽에 하시고 응암동은 네. 임대를 주셨고요. 네네. 아, 네, 알겠어요.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거고 저희 예, 이동수 예. 전문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세테크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걸 팔지 말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예. 다행히 둘 다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오, 아, 그래요? 와. 근데 저는 결론을 먼저 내보면은 예. 두 개 다 지금 공동명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1가구 2주택이고. 예.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양도세 예. 중과가 내년까지 유예인데 이게 연장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이야기는 예, 예. 뭐냐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예. 저 같으면 근데 정권이 바뀌면 또 네. 이렇게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네, 이런 게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고민되고 그래서 네네. 공동명의를 해놓으신 것 같고 종부세 때문에. 예. 저 같으면 네. 두 개를 다 팔고 두 개 다 팔아요? 두 개 다 팔고 예. 바로 옆에 방배동을 간다거나 예.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네. 자, 제일 먼저 고민하신 게 중과 부분이었어요. 그죠? 네. 자, 내년까지 유예인데 내년에 이게 연장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연장을 안 시킬 거고 예. 과열되지가 않으면 연장을 시킬 확률이 높죠. 예. 근데 세법 자체가 바뀔 확률은 조금 낮고 예. 계속 이 연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계속 예의 주시해야 되니까. 아, 연장 될 것 같아요? 연장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시장이 근데 전제 조건은 시장이 과열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애매해서 저는 그래서 예. 이런 불확실성, 이거 결국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네네. 불확실성을 예. 유지할 만큼, 불확실성을 유지할 만큼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점이 큰가,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재개발 막 집중적으로 일어서면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5,0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그죠? 네네. 아마 4차가 제일 늦게 입주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예, 맞죠? 예. 예. 그리고 맞아요. 여기 세전역에서 이렇게 서부선, 서부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예.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재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세는 거의 고점 정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호재인데 그 네. 호재가 바로 이 서부선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서부선이 참 노선은 좋은데 계속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만료는 또 올해 연말 착공이라는데 예. 사실 올해 연말 착공도 담보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설령 올해 연말에 착공한다 해도 예. 개통이 31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가 몇 년도 입주예요? 2017년도 17년 예. 입주예요? 예. 그럼 이제 31년 되면 얘 몇 년 돼요? 한 14년 정도 되는 거죠. 예. 입주한 지 14년 아파트. 이제는 준신축에서 벗어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아, 예. 그럼 가격 상승 여력이 예. 한계점을 도달한다. 예.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 특징까지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호재가 반영돼 있고 아직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이 붙죠. 아, 예. 그럼 이때 이제 빨리 처분하자고요. 그 임대 언제라고 그러죠? 만기가? 내년 9월인데요. 맞춰서 처분을 하자고. 왜냐하면 임대를 또 놔버리면 예. 처분하고 싶을 때 못 팔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갱신은 6개월 전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은 그러니까 매수자가 입주할 거냐 입주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일단 통지는 6개월 전에 해주세요. 나 이거 팔 거라는 거는. 예.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6개월 전에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매수자가 입주할 거면은 그분 나가셔야 되는 거고 예. 이분이 만약에 입주 안 한다. 근데 저 지역은 실수요 기반이잖아요. 네. 실수요자가 들어오실 확률 높고 그건 이제 그때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로이파크 예. 그죠? 이 아파트도 이수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 가격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통합 리모델링 단지도 있기 때문에 예. 시너지 효과는 좋아서 호재가 좋아요. 그럼 얘가 자꾸 리모델링해서 뭐가 주변이 좋아질 거예요 하면 로이파크 새 아파트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럼 얘도 쟤를 먼저 처분하고 힐스테를 먼저 처분하고 나면 얘가 이제 비과세 받는 거잖아요. 얘 여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세테크를 극대화시키면서 지역 이동을 하셔야죠. 왜 자꾸 중과 이주택 갖고 있으면 중과를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확실한 방배동 쪽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방배동 쪽 지역에 우리 똘똘한 얘기 하잖아요. 예. 똘똘한 한 채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얘를 처분해서 예. 그러면 종부세로부터도 자유롭고 양도세로부터도 자유롭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2개 갖고 있다, 집 2개 갖고 있다가 1개밖에 없어. 헛헛하고 허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아니요, 가서 허전하진 않을 그때 뭐? 예. 허전하지 않아요? 예. 어쩌면 그때 가서 확실한 놈을 하나 갈아타서 세테크 걱정 접으시고 버리시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방배동 어떤 아파트를? 그거는 저거 처분하고 요거 처분하려면 앞으로 한 2년, 3년 걸리죠? 네네. 네,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수 쪽에 거주하시니까 방배로 거주지 옮기셔도 이제 2년 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사실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구토연구원이랑 같이 연구한 논문 중에 하나도 조세 정책이 주택 수요자들의 어떤 행태를 일으키는지에 관련 연구 논문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결과를 딱 보면은 사실은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못 잡고 거기에 마치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별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거 두 채 중과 받으면 어떡해? 그렇다 보니까 저도 대본에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머리 아프냐. 합해서 똘똘한 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은요. 세제로는 못 잡아요. 금융으로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 거주주택과 또 다른 임대놓은 주택이 서로 두 개가 커요. 규모가 클 때는 빨리 합해서 일단 똘똘한 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투자는 철저하게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정책에서 이거는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투자해도 혜택을 줄게요. 그런 상품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자 똘똘한 한 채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격도 잘 오르고 네. 자 두 번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정책에 맞는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서도 또 투자 수익 거두고 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욕심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세금에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조금 잘못된 방식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을 구사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알뜰하게 증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변 저희 후토크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현재 별내 자이 입주한 지가 분양 신청해서 분양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 상승폭이 지금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고요. 9구 타입이 있는데요. 7억에 7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거를 매매를 하고 망숙으로 네. 옮기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문대 재개발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지 네. 여유 자금은 없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별내자이 이제 갈아타고 왕숙을 가는 게 나을지 또 방송 잠깐 보셨나 봐요. 광운대 주변 얘기도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광운대 쪽은 가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로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글쎄요. 그 자신이 갑자기 아까 없으시... 교수님 상담하실 때 들은 정보라서 네. 고민은 안 왜냐면 해봤고, 네. 이게 있어요. 이제 여긴 새 아파트잖아요. 네. 새 아파트에 계시다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가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몸테크를 하실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선택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처분하고 왕숙을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광운대를 가는 게 좋겠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별내 신도시의 확장 가능성과 별내 신도시의 가격 상승 여력이 얼만큼 더 남아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이 지역에 닥쳐 들어오게 될 호재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호재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우리 8호선 개통한 이 별내역에 교통 호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의 확장이거든. 도시의 확장 중에서는요 두 가지겠죠. 내 도시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내 도시는 가만히 있고 옆에 큰 도시가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 도시의 확장이 나랑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큰 도시가 들어섰을 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딱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옮기는 게 맞냐 옮기지 않는 게 맞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왕숙 신도시를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왕숙 신도시의 규모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300만 평? 상당히 많죠. 여기가 왕숙이 지금 6만 가구가 넘어요. 그렇죠? 6만 가구가 넘고, 그럼 단순히 이게 6만 가구만 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볼까요? 자, 왕숙 신도시를 보게 되면 왕숙 신도시도 있지만 옆에 보면은 어디 쪽이죠? 이거 지도에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양정. 네. 자, 왕숙 신도시도 왕숙 신도시지만은 여기 보면 양정에도 도시개발지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왕숙 신도시랑 바로 붙어 있는 진접 2지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얘가 한 6.6만, 진접이 1만, 여기가 1만 4천. 이거 합하면 이게 한 8만, 9만. 앞으로 여기에 새 아파트가요 거의 한 9만 세대가 들어와요. 9만 세대가. 그러면 이게 별내 신도시하고 다산 신도시에 긍정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지역이든 주변 지역에 공급이 많아버리면은요 같이 흔들려요. 다행히 별내 역세권과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그 다산의 역세권 살아남아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다산 같은 경우도 8호선이 개통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얼마냐면 한 2, 3억 날 거예요. 네. 별내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가격이 그 정도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 더 많은 단지가. 그것도 여기는 전부 다 계획 도시야. 네네. 어렵겠죠. 긍정 영향보다 부정 영향이 크겠죠. 네. 따라서 계획 도시로 옮기시는 게 잘 선택하신 거고, 두 번째지 그러면 이 계획 도시로 가는 게 맞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맞냐? 투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 차익을 충분히 얻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이거예요. 가격이 어디가 가장 크냐? 예를 들면 이거죠.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게 있고 구도심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어디가 더 크냐 그러면 구도심 개발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쪽 괜찮으신 거고, 내가 광운대 역세권 말고도 서울은 곳곳에 많죠. 네. 그죠? 좀 더 내려오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오래돼서 못 살겠어. 그렇다면 대안지로 차라리 아예 건너오세요. 아예 건너오셔서 강동 지역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강동의 명일동 쪽 있죠. 네. 그거 팔고 금액 조금만 보태면 명일동 쪽 이동 가능하실 것 같은데, 명일동에 재건축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옮기세요. 금액을 조금 더 보태실 수가 있다라면. 그게 광운대보다는 더 효과가 좀 더 클 거예요. 나중에 얻는 차익이.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3년 후가 되면 네. GTX 들어오고 하게 되면 상승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승 가격이요? 네. 그건 GTX가 개통된 이후의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GTX 역세권과요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파주예요, 파주. 그래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서울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서울로 들어오셔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또 앞서 그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군요.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천안시 쪽에 땅을 하나 이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집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천안시 서북구 네, 성환읍 성환읍, 성월리입니다. 성월리. 네. 성월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정확한 주소요? 여기까지만 그럼 할까요? 저희가 시간 혹시 정확한 주소는 정확한 모르세요? 주소를 알기는 하세요?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198-2입니다. 198-2 성월리 198-2 저희가 정확한 집원을 알면 주변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뭐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계획 세워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빠른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상속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토지를 상속 받으셨으면 이 토지의 용도가 뭔지는 보셨죠? 아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셔서 다행히 여기 그럼 주거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주거지에 있는 땅이고 역세권하고 거리는 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지방 소재의 토지가 지방 소재의 토지는 어떤 그 가치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건축 행위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네. 이게 그럼 건축하는 조건이 좋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건축할 것이냐예요. 무엇을. 왜냐하면 무엇을 건축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것이냐, 나대지로 팔 것이냐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건축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나대지예요? 네. 나대지면은 그럼 개발 요건을 한번 보면 돼요. 물론 토지계획 확인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여기에 건축하기 좋은 땅인가, 땅의 모양은 좋은가를 봐야 되는데 땅의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네. 아니, 땅의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뭐냐면 그럼 내가 여기다 뭘 할 것이냐. 자, 주거지는 주거지인데 자, 성안역세권인 거를 보고 여기에 또 뭐가 가까운 게 있나요? 무슨 시설이? 남서울대학교 배우 주거지? 그러기에는 얘를 개발했을 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내가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투입되잖아요. 네네. 비용 투입된 거를 자칫 잘못된 활용 가치가 낮으니까 못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토지를 지방에 있는 이런 토지를 내가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뭔가 얻는 이익이 커야 장기간 보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얻는 이익이 작으면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럼 처분을 해야겠죠. 네. 자, 처분을 해서 자, 부동산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익이 달라져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당연히 팔아서 이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네네.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네네. 그렇죠. 또 다행히 상속받으신 거니까 큰 부담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네. 금액이 얼마가 됐든 네. 일단 실제로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큰 곳으로 가시자고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네네. 그때 또 문의하세요. 네, 또 알겠습니다. 혼자 막 결정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네, 항상 알겠습니다. 부동산은요. 네네. 부동산은 처음에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제가 적었잖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10년 뒤의 미래 가치, 앞으로 또 10년 뒤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네. 꼭 처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무엇보다 입지가 우선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